제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이모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10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에는 할머니가 살짝 이상해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치매가 시작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저와 잘도 놀아주어서 저는 같이 사는 할머니 방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과자를 가지러 간 사이 문득 할머니 방 옷장을 열어보게 됐습니다. 다른 곳을 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할머니가 옷장만은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해서 전부터 옷장에 굉장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짝 열어봤지만 안은 그냥 옷장이었습니다. 들어있는 것은 잡동사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구석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옷장 아랫단 오른쪽 구석에 크고 예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꺼내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선명한 보라색 원단에 국화와 모란의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기모노가 가지런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아름다움에 저도 모르게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 했을 때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장지문을 열고 무서운 모습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상냥했던 할머니가 그런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 손을 빼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그 기모노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힘에 저는 또 한 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거기로 엄마와 가끔 놀러오던 이모가 와 있었습니다. 이모는 엄마의 언니입니다. 할머니가 저의 팔을 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지 엄마는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기모노를 보면서 어머, 이 기모노 너무 예쁘네 라며 손에 들었습니다. 아! 할머니는 기모노를 손에 든 이모를 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힘없이 할머니는 내 팔을 놓았습니다. 그 기모노는 귀신 들린 옷이야. 할머니는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부들거리다가 정신을 잃고 맙니다. 저는 두려움에 질려 엄마에게 달라붙었고 이모는 당황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할머니는 이모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아직 어렸을 때 할머니의 할머니, 즉 저의 고조 할머니가 아름다운 보라색 기모노를 어딘가에서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나이에 비해 조금 화려하지 않나 생각되는 그 기모노를 고조 할머니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모노를 몇 번인가 입고 나갔다가 고조 할머니는 묻지마 살인에 의해 목을 베어져 죽게 됩니다. 이상한 일은 목이 베어 피가 흩뿌려졌을 텐데도 한 방울도 기모노에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기모노 얘기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을 어머니의 유물로 생각한 증조 할머니가 그 기모노를 입은 후 이번에는 곧바로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가 깔리는 바람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때도 기모노에는 피가 묻지 않고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모노는 제 할머니에게 물려집니다. 증조 할머니 장례식 때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진 기모노를 앞에 두고 아직 10살에 불과한 할머니는 눈이 붓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 철야 장례식은 가족 모두가 밤새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모두가 시신이 안치된 방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곳에는 한두 사람 당번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번은 초나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특별한 할 일도 없어서 자리를 비울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데다 제일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제 할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시신이 안치된 방을 계속 들여다보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고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인가 시신이 안치된 그 방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덜컹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번이 뭔가를 하나보다 이상하게 생각한 할머니가 살짝 들여다봤더니 당번은 화장실이라도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관 위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엄마가 들어있는 관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신이 떨리면서 장지문이 희미하게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느꼈는지 관 위의 그림자가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일어납니다. 촛불에 비추인 그것은 일본식 정통머리를 묶은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입고 있는 것은 그 기모노입니다. 보라색의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모르는 여성이 엄마의 관 위에 올라서서 할머니 쪽을 향하여 입을 쩍 벌리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웃는 모습만이 할머니의 눈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잠시 후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할머니가 관으로 조심조심 다가가 보았지만 사람은커녕 아무것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이모도 제 증조할머니와 고조할머니가 젊을 적에 돌아가신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져서 TV로 본 이야기와 실생활을 혼동한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간헐적으로 흥분하거나 한밤중에 환각을 보고 발작하거나 해서 당분간 입원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할머니의 급격한 변화에 충격을 받은 저였지만 그 며칠 후 더한 충격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려 이모가 그 기모노를 입었던 겁니다. 어때? 엄마에게 매무새를 받은 이모는 한 바퀴 빙글 돌면서 기모노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이모가 왜 기모노를 입으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는 평소에 기모노를 입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입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 그 기모노를 입은 겁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이모는 계속해서 그 기모노를 입고 나갔습니다. 스스로 기모노를 입을 줄 몰랐던 이모는 할 줄 아는 엄마에게 언제나 부탁하러 왔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기모노를 입었을 때의 이모는 뭔가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 때보다 화장도 한층 짙었고 말수도 많아졌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저한테 장난감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럴 일도 없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한다든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가 했습니다. 좋은 기모노를 입었으니 좋은 데 가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잖아? 이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감이 적중하는 날이 오고 맙니다. 이모가 목을 맨 것입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엄마에게 기모노를 입혀달라고 온 이모는 그대로 근처 공원으로 향한 후 그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경찰은 대출로 인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모는 겨우 몇 개월 상관에 수백만 원의 돈을 끌어쓴 것입니다. 카드론에 직장인 대출, 심지어는 사채에까지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수십 건의 추징 전화가 와 있었고 문자 이력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모노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모의 죽음 후 그 기모노는 얼룩 하나 없는 상태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기모노를 보고 저는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왜 고조 할머니, 왜 증조 할머니, 이모까지 3대에 걸쳐서 적어도 3명의 여성이 죽을 때 입고 있었던 기모노입니다. 아무리 유품이라고 하지만 엄마도 입을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나무 상자는 원래 있던 할머니의 옷장에 돌려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안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그 상자가 거실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꺼내놓은 것인가? 설마 입으려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상자를 보고 엄마의 얼굴이 얼어붙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놀라게 됩니다. 상자를 꺼낸 것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상자를 꺼냈냐고 물었지만 저도 당연히 모르는 일입니다. 엄마는 상자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저에게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거실에 그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저도 짐작 가는 것이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은 아빠밖에 없었지만 아빠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빠는 상자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것이 거실에 나타난 게 그 뒤로도 2번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엄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상자를 가족들 아무도 평소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정원 쪽 광안에다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얘, 뭐 하는 거야? 응? 저는 갑자기 엄마에게 어깨를 잡혀서 당황했습니다. 어? 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을 텐데 그곳은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였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힘주어 잡으면서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째서 그런 걸 들고 있는 거냐고! 엄마는 절규하는 큰 소리로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놀란 저는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발밑을 보니 맨발로 정원을 걷고 있었는지 더러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것일까요? 제가 상자를 꺼내온 건가요? 저에게는 전혀 기억에도 없는 일인데. 너 도대체 뭘 한 거야? 엄마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엄마는 안색을 바꾸고 상자를 차에 넣더니 시동을 겁니다. 이 기모노 이상해. 버리고 올게. 합니다. 아빠는 말렸습니다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등을 돌리더니 자동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결국 이것이 제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몰던 차는 산속 호수에 잠겨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우연히 자동차가 호수에 떨어지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에 발견이 빨랐습니다. 경찰은 사고와 극단적 선택 모두에 대해 조사해 보았지만 결국 미제의 사건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차가 발견되었을 때 그 상자가 들어있었을 트렁크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자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이상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고 평소대로 살고 있으며 제 주변에서도 이상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엄마가 그 기모노를 스스로의 목숨과 맞바꿔 없애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자를 무의식 속에서 꺼내온 것을 보고 엄마는 그 기모노에게 죽임을 당할 다음 차례는 저인 것을 직감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딘가에 버리려고 기모노와 운명을 함께한 것이라고. 그 기모노가 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기만을 바랄 뿐입니다.